중력. 중력을 하기 전에 이제 물체의 운동을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 가속도를 계산하는 걸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 1의 내용이기도 해서 조금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이동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여기서 막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친구들. 이런 거는 이동거리고, 처음과 끝점을 딱 찍어서 직선 거리를 한 것은 변위라고 합니다. 변위. 변위는 처음과 끝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원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면, 친구들, 처음과 끝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동거리는 원주일지 몰라도 2파이r일지 몰라도 변위는 0이에요. 왜? 처음과 끝이 같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변위가 없다. 이런 거 뭐 물리 시간에 할 거다 나중에.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속력은 이때까지 뭐 속도랑 속력은 중학교 때는 거의 같다고 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다른데 속력은 이동거리, 지금 이 위에 있는 총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속도라는 것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같은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하여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의 속도의 크기는 속력과 같다. 이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같이 썼잖아요. 그죠? 같은 빠르기로 서로 다른 방향을 운동한 두 물체는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같지 않다. 왜? 변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평균적인 건데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가속도라는 걸 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때 시간은 뭐다? 초다. 가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시간분의 속력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사용해야 된다. 가속도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할 때 얘기했죠. 이제 물리라고 하면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해지는 것. 그다음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으로 만약에 운동 방향이 같으면 속력은 증가하게 되고 가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반대면 속력이 감소한다. 그럼 이때 가속도는 플러스고 이때 가속도는 마이너스를 뜻하는 것이다. 이건 참고로 해세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 보면 시간분의 이동거리 XY축일 때 이 기울기가 뭐를 뜻한다? 속력을 뜻한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적인 속력 이거는 수학으로 따지면 미분에서 기울기를 뜻하는 것과 같고요. 이 넓이 시간 곱하기 속력은 무엇이다? 이동거리를 뜻한다. 이동거리. 이때 기울기는 뭐를 뜻하는 것이다? 가속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프에선 이렇다. 그럼 이제 힘.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합을 알짜 힘이라 그래요. 알짜 힘. 그죠?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전에 1, 2, 3 법칙은 지금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는 중력하고 운동량, 충격력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할 필요는 없고, 관성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얘들은 다 넘기고요. 이제 중력부터 하겠습니다. 역학적 시스템.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이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역학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중력은 질량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이런 거 전부 중력이다. 그럼 중력은 뭐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으로 접촉해 있거나 또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작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중력은 선생님이 어제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뭐라고요? 질량, 이 중력상수 G는 정해져 있고요. 어떤 질량 M1 곱하기 M2를 뭐다?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우리가 아는 이 중력의 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 중력은 당연히 1번 질량이 클수록 2번 두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것이다. 이게 공식이다. 공식. F는 G 중력상수 곱하기 R제곱분의 M1 곱하기 M2이다. 그럼 지구에서의 중력은 보통 지구상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으로를 중력이라는데 지구 중심 방향, 연직 아래다. 지구 중심 방향 어디에서든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때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고 높이가 높아질수록은 작아진다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랑 중력의 크기를 무게를 하는데 질량의 비교예요. 1kg은 9.8N. 정확하게 무게는 뭐라고요? 9.8 곱하기 kg 해서 얘를 뉴턴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측정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달에서는 지구의 약 6분의 1이다. 그럼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으로 일정한 중력의 크기가 작용해서 등 가속도, 똑같은 가속도다. 여기서 요만큼이 9.8m/s. 요것도 차이를 계산해보면 9.8m/s. 여기도 9.8m/s다. 똑같은 가속도가 작용하는 것이다. 1초에 얼마씩 9.8m/s씩 증가해서 가속도는 일정한 거예요. 가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연직 아래로 중력과 같고 가속도는 9.8m/s 제곱이다.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해서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뭐가 없으면? 공기 저항력이 없으면. 공기 저항력이 없을 때만,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만 이게 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공기 저항이 있게 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공기 저항력이면 깃털이 구슬보다 더 늦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다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공기 저항이 없을 때만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지만 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다. 등속도 운동이다. 요 운동은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친구들? 이거는 등속 운동이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만 등속 운동이다. 그래서 속력을 2배로 하면 멀리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속력은 시간은 항상 뭐하다?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무조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과 시간의 기울기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하고요. 수평 방향은 속력이 연직 방향으로 일정하고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은 뉴턴은 지구 중력을 계속 받고 있는 달이 지표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 수평 방향을 매우 빠르게 던지면 지표면에 닿기 전까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특정 속력이 되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은 친구들이 꼭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에 의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역학적 시스템이죠. 역학적 시스템. 얘는 중력이다. 기억이 역학적 시스템. 물체에 작용하죠. 질량은 작용하는 크기. 얘는 아니죠.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틀렸죠. 질량이 클수록 크고 아래 방향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자유낙하할 때 공기가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는 운동에 나간 것이다.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가속대와도 일정하고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그죠?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는 연직 방향으로 당연히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은 일정한 운동이다. 중력을 긋고 거기에서 혈압이 높은 애가 길이 중력을 높대요. 그죠? 이런 건 우리가 모르면 알 수 없다.